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거는 일치하는 문제는 내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그때 표도 그랬었고 내용도 정리했었잖아. 그치?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 문단을 한번 봐보면은 이 문단을 보면은 동형암호의 종류가 나왔었잖아. 그치? 동형암호의 종류가 나왔는데 어떤 게 나왔어? 연산의 횟수에 제한 없이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뭐라고 그랬니? 부분 동형 암호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리고 연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 횟수까지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제한적 동형 암호라고 했고, 횟수에 제한 없이 컴퓨터의 주된 연산인 덧셈, 곱셈의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완전 동형 암호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럼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때 부분 동형 암호가 뭔지를 정리를 했었었고, 제한적 동형 암호가 뭔지를 정리를 했었고, 완전 동형 암호가 뭔지를 정리를 했었었잖아, 표로. 그치? 요거는 내 표를 갖다가 그려놨던 표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아는데, 제한적 동형 암호는 컴퓨터의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자,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고 있는 암호는 제한적 동형 암호가 아니라 뭐였었지? 대한적 동형 암호가 아니라 얘는 뭐였었지? 그렇지, 부분 동형 암호였지. 얘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말이 맞으려면은 부분 동형 암호가 되는 거고, 제한적 동형 암호에 맞는 말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한적 동형 암호는 컴퓨터의 특정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가 아니라 연산의 종류와 어떻게 한댔어? 그렇지,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 횟수까지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였지.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일치하지 않은 문제는 방금 이 문단으로 해결이 되었고, 우리가 표를 그렸던 그 내용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해결이 된다. 무슨 말인지, 요 일치하는 문제는 이렇게 말로 일치하지 않은가 일치하는가를 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데, 나머지 그럼 요 문제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맞는 말들을 보는 거지. 그래서 맞는 말을 내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는, 자,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는 수학적으로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응용해서 만들었다. 이거는 어디에 나왔었었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내가 하늘색이나 그 선생님이 색깔로 연필을 한번 칠해보라 그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치하는 문제는 이렇게 색칠 공부, 다이소에서 형광펜 사가지고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는 수학적으로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응용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지문은, 여기 격자 기반 여기 나왔네. 그중 격자 기반 동형 암호는 3문단의 기억이라고 되어 나와 있지. 3문단의 기억 보면 수학계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고 알려진 격자 문제를 응용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지. 자,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연산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해야 된다. 자,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나중에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데이터로 복호화해야 한다. 얘는 어디 나와 있어? 제일 앞에 1문단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여기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통계 처리를 위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복호화 과정을 거친 후에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암호화해야 한다. 근데 이 와중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키가 공개가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감추고 싶은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색칠을 해갖고 일치하는 문제는 이렇게 하나씩 찾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요런 것들을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이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인 지식으로 내 머리에다가 집어 넣으셔라는 거지. 맞는 말은.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는 원문을 특정한 정수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사용한다라고 그랬는데, CRT 기반은 그 A라고 나와 있던 단락, 즉 6문단에 나와 있었지.
CRT 기반에서 넌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 6문단에서 최근에는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가 등장했다라고 니은에 나와 있었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쭉 보면은 뭐라고 그랬니? 이 방식은 하나의 원문을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이용하고 그 나머지 값에서 원문을 복호화하는 방법이다. 요게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의 방법이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딱 나와 있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격자를 기반하고 있는 완전 동형 암호는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는 암호키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해서 암호문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도 어디에 있냐면은 3문단에 있어. 그러니까 내용만 내가 잘 정리를 한다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격자 기반이니까 아까 전에 격자 기반이 몇 기억이었다는 거 기억나지? 격자 기반이 기억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격자 기반 기억이 있는 부분에서, 또는 이제 우리는 내용 정리를 완전히 했기 때문에 격자 기반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돼. 3문단이다. 격자 기반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3문단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가지고 혹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몰랐던 내용에 일치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단락을 찾아서 머릿속에 들어와서 푸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안 들어왔다면은 찾아서 푸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CRT를 물어보면 6문단이다. 격자 기반을 물어보면 3문단이다. 요런 식으로 암호화의 기본적인 연산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1문단이다. 요런 식으로 딱딱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격자 기반 완전 동명이 암호키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읽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이 방식은 원문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변환하고 각각 비트를 개별적으로 암호화하고 난 다음에 암호키 P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해가지고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격자 기반 완전 동명은 암호키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하면 암호문이 만들어지는데 라고 얘기를 했잖아. 특히나 요 지문 있지, 5번 지문은 뭐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어? 밑에 있는 요 그림 있지, A 플러스 B는 이게 처음에 A 플러스 B 또 A 플러스 B는 원문 연산이고, 그 밑으로 내려져 있는 AP와 AP로 나눈 나머지 값으로 이렇게 세로로 내려오는 요 부분을 보면은 얘는 뭐 하는 거야? 암호문을 연산하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얘는 암호문을 연산, 즉 계산하는 방법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면 연산하는 방법이었어. 그리고 원문 연산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원문 연산인데, 이 연산 계산 방법하고 원문 계산하는 방법하고 값이 똑같은 게 뭐야? 완전 동형 암호야.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더 설명을 또 해줄게. 그러면 1번 문제가 완전히 풀렸지. 근데 1번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1번 문제는 답을 단순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답과 함께 뭐를 보라고? 본문하고 비교를 해서 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문제가 1문단 볼 수 있게 되어 있었고 3문단, 6문단에서 문제를 냈지만,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뭐 5문단이나 4문단이나 3문단의 내용이 일치하는 그런 값을 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본다.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이해해보고 또 문제 한번 풀어보고 또 뭐 변형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내용 이해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뭐가 문제냐면 한 번에 빡 완성시켜서 한 번에 딱 외우려고 하니까 실제로 얘가 모의고사 시간에는 그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시간에 이해를 해야 돼. 하지만 이건 내신이잖아. 그러니까 내신은 내 머릿속에 잘 기억만 나면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쪼개서 순서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막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단계에서 문제 계산하는 단계까지도 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는 1번이 어렵다. 요 1번, 21번이 어렵다는 친구는 아직 본문의 내용이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어볼 때 21번이 어려운 친구는 본문의 내용 정리를 선생님 저 한 번 했는데요. 그냥 한 번 그냥 따라 정리한 거지. 내가 이해하면서 정리를 했던 게 아닌 거지. 21번이 안 풀리면.
위치를 찾는 것까지도 못 찾는 거지 지금. 뭔 소린지 내가 아예 모르겠다라는 거지. 21번을 만약에 모르겠다면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감도 못 잡겠다면. 그래서 만약에 21번이 안 풀리는 친구는 그냥 또 적어. 다시 한번 1문단이 무슨 내용이지? 라고 적으면서 그럼 이게 이거 내용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21번을 보면은 보여. 근데 저는 21번이 어느 정도 보여요 하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22번을 보면은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얘기인데,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자는 것은 첫 번째 21번 문제보다 22번 문제가 추론하기 문제야. 그래서 추론하기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얘가 조금 더 이해를 더 해야지 되는 문제, 본문을. 근데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을 왜 해야 한다라고 그랬었지? 값이 너무 많이 쌓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연산이 느려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의 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모두 제거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부트스트래핑은 동일한 암호문을 연산할 때 덧셈 연산보다, 이런 말들 잘 보세요. 덧셈 연산보다 곱셈 연산을 많이 수행할수록 부트스트래핑이 빨리 시작이 된대. 자, 그러면 3문단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부트스트래핑 따라서 연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지. 자, 1문단, 2문단, 완전 동용 암호 3문단이라고 얘기했고, 원문에 뭐라고 그랬어? 암호문의 연산을 반복할수록 오류 값이 커지게 되며, 특히 3문단에서 그래서 곱셈 연산을 수행할수록 오류 값이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원문 복호화가 불가능하다 그랬지. 아니, 원문을 암호문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암호문을 만들어 놓은 값을 다시 원문을 봐야 되잖아. 우리는 암호 값을 더해갖고 나왔던 그 값을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원문을 봐야 되잖아. 근데 막 곱셈 연산을 해서 암호문을 많이 만들어 놔버리면 원문이 뭔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 너무 많으면 값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쓰레기를 막 쌓아놨어. 그러니까 막 원래 있는 얘를 안 보이게 하려고 위에다가 막 뭐를 덮어놨는데 이게 너무 많이 덮어져 있으면 원래 안에 있는 게 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 냉동실에 내가 뭔가를 사다가 검은색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뭔지 모르게 넣어놨단 말이지. 그 뒤에다가 또 막 만두도 넣고 뭐도 넣고 막 이렇게 넣으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 보면 이 안에 제일 깊이 있는 원래 얘가 뭐가 들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4년 전에 넣어놨던 돼지 껍데기를 발굴한 적이 있어요. 그 무슨 살 빼겠다고 닭가슴살 뭐 이따위 거를 또 사가지고 5년 동안 그 안에 이렇게 완전 원문을 모른단 말인 거지. 한 번씩 뭐를 해줘야 되는 거야?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해서 얘를 벗겨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그거는 기억했었지.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한다고 해서 암호로 씌운 게 완전히 다 벗겨진 건 아니었잖아. 그치? 그 안에서도 했던 하나는 남겨놓고 새로운 거를 쌓아놓고 안에 있는 애를 다 없애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하나를 쌓아놔야 된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어쨌든 곱셈 연산을 수행할수록 오류값이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더 값이 커지잖아요. 그 정도는 알잖아. 4층 연산에서. 그지? 그러면은 자, 첫 번째를 봐보세요. 부트스트래핑은 동일한 암호문을 연산할 때 덧셈 연산보다 곱셈 연산을 많이 수행할수록 더 빨리 시작한다. 맞는 말이죠. 부트스트래핑이 더 빨리 벗겨가지고 얘가 값이 커지니까 얘가 더 많이 연산된다? 맞는 말이죠. 이건 추론하는 문제야. 자, 부트스트래핑은 암호문의 연산 과정에서 오류 값이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자, 또 아까 3문단 4문단이 위치가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얘기였었지. 그러니까 요거는 외워놔버려. 3문단에서 4문단 사이가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면은 따라서 연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류값이 자 한계치에 이른 암호문은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문제도 추론하는 문제지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일치하는 문제랑 같아. 그럼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부트스트래핑에 사용되는 암호키는 이전 암호화에 사용됐던 암호키와는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4문단을 봐보세요. 부트스트래핑 과정은 방금 선생님이 아까 좀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일정 횟수의 덧셈과 곧셈 연산을 수행해서 암호문의 오류값이 누적이 되면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문과 암호키 P를 암호화한다. 그리고 복호화율을 통해 기존의 암호키 P에 의한 이전 암호문을 복호하면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의 연산 과정에서 누적된 오류값이 제거된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이때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지면서 오류값이 추가되지만 그 크기가 그러니까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암호문은 오류값도 추가가 돼요. 그죠? 하지만 이것은 크기가 기존에 누적된 것보다는 어때요? 작아서 적절하게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수행한다면 지속적인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거. 자, 그럼 부트스트래핑에 사용되는 암호키는 이전 암호화에 사용된 암호키와 다르다. 맞는 말이네요. 됐나요? 그쵸? 자, 부트스트래핑의 과정을 거치면 이전 암호화된 암호문이 복호화된다. 이것도 역시 4문단에 만들어놨지. 자, 그럼 부트스트래핑의 결과로 생성된 새로운 암호문에는 오류값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면 오류값이 있다 그랬어요? 오류값이 있는데 새로운 오류값이 추가된다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전에 그동안의 연산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자, 이때 새로운 이게 5번이잖아. 암호문이 만들어지면서 오류값이 추가되지만 기존의 것보다는 작아서 지속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22번에 5번 선지에 대한 답이 여기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21번, 22번은 내용 일치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내용 일치하는 문제가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얘는 맞아줘야 돼. 얘는 무조건 맞아주셔야 돼요. 요게 지금 문단이 지금 몇 개 문단이 안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내용 일치하는 문제는 본문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면 된다. 근데 문제 풀면서 확인할 수도 있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본문을 줬잖아요. 그쵸? 문제 풀면서 이렇게 찾으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는 거를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확인하는 용도로만 본문을 보실 정도로 지문을 보셨으면 좋겠다. 왜? 여기서 시간을 줄이고 계산하는 문제나 내가 몰랐던 문제의 시간을 뭐 했으면 좋겠다? 투자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